시즌을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모션과 더불어서 2024년 새해 1월에 준비가 되어 있는 신제품 프로모션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하나하나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2월 5일부터 저희가 프로모션 진행 중에 있죠. 조인트 가드 프로모션에 대해서 조인트 가드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특장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서 프로모션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2024년 1월 새해 첫 번째 뉴트라이트에서 준비한 프로모션입니다. 새해 맞이 장 건강 프로모션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또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포트폴리오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각각 제품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표시가 되지 않는데요. 인지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모션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징코엠 프로모션도 1월 중순경에 진행이 될 예정이 있으니까요. 징코엠 제품의 특장점과 더불어서 프로모션 정보를 여기에 추가적으로 1월에 아주 재밌는 제품이 나옵니다. 면역도 캣살 담은 비타민 D, 엠바이 뉴트라이트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저게 풀 이름입니다. 면역도 캣살 담은 비타민 D 제품이 1월 15일, 16일 정도에 출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제품 아주 재밌는 제품인데요. 기존의 뉴트라이트에는 고함량 비타민 D 제품이 있습니다. 하루 섭취 기준에서 1000IU를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높은 함량의 제품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비타민 D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10명 중 9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는 거 익히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비타민 D 보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또 최근 들어서 영양학자들이 이렇게도 얘기하죠. 비타민 D라는 영양소는 비타민이 아니다. 비타민 D를 왜 비타민이라고 부르냐? 비타민 D를 호르몬으로 불러라. 그만큼 신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타민 D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빠르게 비타민 D를 신체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고함량 비타민 D가 또 하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면역도 캣살덤 비타민 D 제품은 기존의 뉴트리라이트 비타민 D 제품의 용량이 4배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섭취 기준에서 4,000 IU의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는 제품. 또 제형도 기존의 뉴트라이트 제품이 아니라 엠바이 제품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합니다. 소프트 캡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이즈가 쌀알 뻥튀기 기억나시나요? 요만한 거? 그 정도 하루에 하나 섭취하시면 되는 제품이고요. 소프트 캡슐이고 입 안에서 한번 톡 터트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럼 안에 있는 감귤 향이 가득한 아주 조금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득해지진 않습니다. 네. 쌀알만 한데 뭐 뻥튀기만 한데 그런 느낌이 나요. 네. 감귤류의 향, 또 자몽향이 나는 그런 비타민 D를 섭취하실 수 있는 면역도 캣살담은 비타민 D가 1월 15일 날 출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제품 고함량이기 때문에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12세 이상 섭취 가능한 제품이라는 거. 이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서 비타민 D가 현재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5일 엊그저께 오늘이 어제죠. 네. 어제 진행한 조인트 가드 관절연금 프로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모션 명이 좀 독특해요. 관절연금, 연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래의 나의 삶을 위해서 차곡차곡 적립하는 돈을 우리가 연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왜 관절에 연금이라는 얘기를 붙였을까? 우리 일반적으로 관절 건강이라는 것은 미리미리 관리해야 되는 대표적인 건강 관리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소비자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관절 건강이 손상이 된 상태에서 즉 아픔을 느낀 상태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건 좀 늦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어느 정도 회복은 되겠지만 관절 건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 신체 내에서 연골 생성 정도가 떨어지는 연골을 생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글루코사민과 MSM이라는 성분들이 서서히 줄어드는 시점에서부터 즉 생성보다는 소모가 많은 시점에서부터 섭취를 해주면서 꾸준하게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연금이라는 관절연금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프로모션 정보 하나하나 소개드리기 앞서서 요 내용 한번 얘기 드릴게요. 건강한 관절의 조건, 3요소. 건강한 관절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될까? 적절한 완충작용이 있어야 된다, 윤활작용이 있어야 된다. 이를 바탕으로 편안함을 주는 관절이 좋은 관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관절이라는 거는 과연 어떤 우리 신체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는가?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면서 신체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편안한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기관,
바로 관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갓 태어났을 땐 300여 개의 관절이 존재하다가 이 관절이 서로 이렇게 탁 연결이 되면서 성인이 되면 한 206개 정도의 관절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 206개 정도의 관절이 사람의 자유로운 움직임, 편안한 움직임, 활동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절의 주요 손상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연골의 생성보다는 소모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특징적으로 전 세계에서 좀 관절 건강 문제가 가장 높은 민족이기도 합니다. 자세와 관련돼 있는 부분 때문에 앉아서 좌식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절의 부담 누워 있을 때 0이라고 얘기를 하면 양반다리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틀잖아요.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 관절의 부담이 약 70% 정도 증가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거의 대부분 하루에 한 번쯤은 양반다리 하고 앉잖아요. 또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또 관절 부담률이 더 높아요. 관절에 문제가 더 많아요. 왜? 남성보다는 여성이 안 좋은 자세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아직까지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이 하고 가사노동 전반적인 부분의 자세가 관절의 부담률을 올리는 자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자세를 바로 해라 라는 부분이 첫 번째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관절의 부담을 분산시켜 줄 수 있는, 즉 관절의 하중이 실리는 것을 분산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해라. 이게 뭘까요? 관절의 하중, 무릎 관절의 하중을 분산시켜 줄 수 있는 방법. 야구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세요? 질문. 보통 네라고는 대답합니다. 네네네. 보통 운동 선수들이 허리나 무릎 쪽에 좀 관절이 안 좋게 되면 주변에 근육을 키우거든요. 근육을 키우게 되면 이 관절 쪽으로 집중되는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자세를 바로 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관절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영양소를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절 건강이 손상되게 되면 연골이 마모가 오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활액, 윤활액의 감소가 시작되면서 관절의 통증이 증가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우리 관절, 특히 연골의 구성이에요. 확대해서 본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해 놓은 건데요. 관절에는 이 연골과 연골 사이에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 공간에 어떤 게 있냐면 활액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활액은 수분이에요. 수분. 왜 활액이 존재할까? 완충작용을 해주는 역할도 수행하지만 관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특이하게도 혈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체 모든 세포에는 혈관이 존재하면서 혈관에 혈류가 흐르게 되고 그 혈류를 바탕으로 해서 영양소를 공급받고 찌꺼기가 몸 밖으로 배설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관절에는 그게 없단 말이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활액은 연골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찌꺼기들을 배설시켜주는 데서 중요한 창구가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연골의 그 관절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 활액의 양이 감소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활액을 만들어주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게 바로 글루코사민이라는 요소이고요. 연골의 구성을 보게 되면 지금 확대되어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프로테오글리칸. 음, 체중을 흡수해서 충격을 흡수해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콜라겐이 있어요. 콜라겐. 이거는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탄성을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 프로테오글리칸과 콜라겐들이 적절하게 존재를 해야지만 관절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프로테오글리칸과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들이 바로 글루코사민과 MSM이라는 성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MSM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쿠션 역할을 하는 프로테오글리칸의 생합성에 활용이 되고요. 또 활액, 또 윤활액을 증가시켜서 관절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 드렸듯이 관절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보시는 문헌자를 보게 되면 30대 이후부터는 생성보다 소모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뭘까요? 글루코사민이라는 성분이 신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섭취해 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동 좋아하시나요? 그래요. 그렇죠. 진짜로? 네네, 진짜로 좋아하실 것 같아요.
2002년 전이죠. 2년 전 어떤 모 쇼핑몰에서 판매된 건강기능식품 순위를 이렇게 매긴 게 있었는데요. 20대들에게 가장 크게 사랑받았던 아이템, 건강기능식품 올려놓은 제품은 어떤 제품이었을까요? 20대, 20대, 30대에게. 20대에게 기본적으로 가장, 네,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됐어요. 선호도가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았던 게 바로 관절 제품이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20대의 특징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찾아보고 본인 스스로가 관리를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하고 근육을 키우다 보니까 관절 건강도 중요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관절 건강 관리 제품의 판매율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20대에서 또 높았던 항목이 세 번째가 오메가3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의외죠. 저도 이 결과를 보면서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글루코사민 제품과 이 관절 제품과 오메가3 혈행 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은 중장년 이후의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그 연령대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요즘 참 재밌는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글루코사민 자료를 보게 되면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연골 생성을 촉진하고 연골 세포 파괴를 막는다. 그리고 윤활액의 주성분인 글루코사민 증가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었고요. 또 MSM, 타입2 콜라겐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타입2 콜라겐이 어떤 역할을 하냐? 연골 내에서 연골의 탄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MSM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통증을 낮춰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인트 가드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문헌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글루코사민과 MSM을 하루 섭취 기준으로 1,500mg 이상을 3개월 정도 섭취했을 때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문헌 자료를 따르면. 근데 참 재밌게도 조인트 가드 제품을 섭취하신 분이 간혹가다 그런 얘기해요. 제가 아시는 지인이 리더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아시는 지인이 조인트 가드 제품 일주일 섭취했는데 관절이 너무 좋아졌대요. 라는 얘기를 해요. 이상하다? 문헌자료에 따르면 1,500mg씩 각각 3개월 정도 섭취했을 때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약도 아닌데 일주일 만에 그 가치를 느낄 수 있지? 왜 그럴까요? 연골이 생성됐다라는 개념보다는 앞서도 얘기 드렸듯이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섭취해요. 근데 이 MSM과 보스웰리아라는 성분 같은 경우는 연골 생성 이전 단계에서 일단 내가 느끼는 그 통증을 낮춰주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관절이 연골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관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통증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부분 고려해가지고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구성 성분만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통증을 경감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 건강기능식품 샵에 가게 되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들을 보게 되면 특징적으로 글루코사민 제품은 글루코사민 제품만으로 또 MSM 제품은 MSM만으로 또 보스웰리아 제품 보스웰리아만으로 이렇게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조인트 가드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두 가지 기능성 원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외에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부원료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누구나 알고 있는 자료예요. 콜라겐이 나이가 들면서 잘 신체 내에서 생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단백질을 잘 섭취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MSM은 바로 관절의 지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식약처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어, MSM이라는 아이가 관절 통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문헌자료상 알려져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조인트 가드 제품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개발된 제품이에요. 완충작용과 윤활작용을 하는 주 성분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성분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글루코사민, 또 타입2 콜라겐, 산성을 주는 스프린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이 타입2 콜라겐을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MSM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윤활액과 더불어서 관절의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콘드로이친과 보스웰리아, 일반적으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참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히알루론산은 왜 들어가 있을까요? 히알루론산은 기본적으로 수분을 머금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연골에서도 수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지고 부원료까지 챙긴 제품이 바로 MSM과 글루코사민이 포함되어 있는 조인트 가드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로모션 정보 전달해 드릴게요. 이번 12월 1월 프로모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가치를 높여놨습니다. 프리미엄의 증정품의 가치를 좀 밸류를 올렸는데요. 조인트 가드 2개 구매하시게 되면 약 4만 원 상당의 증정품이 제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트루 콜라겐과 머슬 파워 부스터 미니, 칼맥디 미니 이렇게 제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트루 콜라겐은 말 그대로 콜라겐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죠. 머슬 파워 부스터는 어떤 제품일까요? 근육량에도 도움이 됐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을 에서 힘을 짜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처음에 운동을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운동의 지속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운동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 근력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면 운동의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운동 안 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내일 움직이지 못하네? 그럼 그다음부터 운동 못 하는 거거든요. 머슬 파워 부스터 제품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에서 근력을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평소에 근육에 힘이 약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또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맥티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새해 맞이 온 가족 장 건강 챙기자 용 프로모션. 이름이 오늘 바뀌었어요. 네. 원래 반려균 프로모션이었는데 반려균이라는 얘기를 쓰지 못해가지고 용 프로모션 바뀌었습니다. 반려균은 어떤 의미일까요? 반려견도 있고 반려묘도 있잖아요. 반려균이라는 것은 제 발음이 좀 안 좋죠. 반려균이라는 것은 내 장에서 내가 관리하는 균을 의미합니다. 네. 평생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챙기자 용 프로모션 설명을 드릴게요.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치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외부 전문가 교육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장점은 이거죠. 한마디로 내 안에 종의 다양성이 있으면서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존재하면서 대사하는 물질 있잖아요. 분비하는 물질. 그 물질을 우리가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포스트바이오틱스 대사 물질이 신체 전체의 조율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내 건강을 지켜준다라는 개념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개념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숙면 시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포스트바이오틱스 중에 하나가 뭘까요? 단세지방산, 그렇죠. 단세지방산 굉장히 중요하죠. 장 누수 주공에 있어서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바. 가바라는 물질, 진정 효과도 있지만 가바 발음이 굉장히 안 좋나 봐요, 제가. 네. 가바, GABA. 네. 가바라는 물질이 장에서 만들어지면 숙면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 진정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발음 괜찮은데요? 세로토닌? 네, 네. 네.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사람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이죠. 뇌에서 작용하는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여성분들이 우울증이 있다라고 하면 세로토닌 수치가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냐? 신체에서 만들어지는 95%의 세로토닌이 바로 장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장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대사 물질들이 신체에 전달됨으로써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얘기할 때 장 뇌축, 장 폐축, 장 근육축, 장 뼈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의 연결선상에서 내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이라는 곳은 우리 신체 내에 내 몸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물질이 바로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공장이 좋아도 결과적으로 그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애들이 없으면 생산물이 생성되지 않거든요. 바로 장은 설비시설이고
마이크로바이옴은 일하는 친구들이다. 그럼 일하는 친구들이 종이 다양해야 되거든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꾸준하게 관리할 경우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필요한 요소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뉴트리라이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마이크로바이옴 제품들이 출시가 되어 있죠. 지금 보시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우리 제품들이에요.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 이 중에서 보편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밸런스 위딘 365 제품, 그리고 밸런스 위딘 이뮤니티 제품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네?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편하게 자신의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보편적인 제품을 보게 되면 이 브랜드에서 프로바이오틱 제품을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명확하게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밸런스 위딘 365 제품, 또 밸런스 위딘 이뮤니티 제품, 이게 딱 두 개를 비교해 보게 되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네? 알? 아연, 면역.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하죠. 저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주입니다. 균주. 균주. 균주를 저렇게 좀 숫자로 써놔가지고 일반적으로 밸런스 위드인 365 제품에 들어가 있는 균주 5종이 들어가 있어요. 듀폰 균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균주와 또 하나의 보편적 제품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제품의 균주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브랜드 제품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다른 게 왜 차별성이야? 특징이야? 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다른 균주를 쓴다라는 것은 좀 불편한 일이거든요. 관리해야 될 항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장 건강, 저희가 항상 얘기 드리는데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달라요. 환경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다른 상황에서 밸런스 위딘을 섭취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더 나은 만족감을 느끼고자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럴 때에는 전혀 다른 균주가 포함되어 있는 또 하나의 보편적인 제품을 섭취해 보시는 것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제품 이렇게 하고 있을까? 거의 이렇게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뭐 브랜드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모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균주의 제품을 다른 그 동일 산하의 제품들에게 포함시키면서 이름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쉽게 예를 들면 빨간 통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어요.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 제품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의 특징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전 분명하게 그 빨간 통에 들어가 있는 제품 브랜드에서 나오는 파란 통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통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한 브랜드에서 빨간 통과 노란 통과 파란 통이 있어요. 제품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 제품을 보게 되면 이름이 다 다르고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뉴트라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여기와 마찬가지로 균주가 다르겠거니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 제품의 특징을 보게 되면 빨간 통 균주와 노란 통 균주와 파란 통 균주가 동일해요. 근데 왜 색깔이 달라? 가격이 왜 달라? 기본적인 균주에 플러스 비타민 C가 들어가 있으면 빨간 통. 기본적인 균주 플러스 비타민 D가 들어가 있으면 예컨대 뭐 파란 통. 뭐가 들어가 있으면 또 이렇게 다른 색깔이 되는 거, 노란 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보편적으로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함에 있어서 사람마다 장애 환경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빨간 통을 섭취했는데 내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서 더 나은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파란 통을 섭취하게 되면 이게 뭐야? 똑같은 균주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제품이 어떤 균주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균주인지를 보게 되면 그 브랜드의 프로바이오틱스의 색깔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밸런스 위든 이뮤니티와 밸런스 위든 365는 전혀 다른 균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5종이고요. 하나는 8종이에요. 또 하나는 캡슐이고 하나는 스틱형 제품이에요. 파우더 제품이에요. 기호성까지도 고려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은 밸런스 위든 이민트를 섭취하시면서 나는 다 좋은데 캡슐이 싫어 라고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조언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캡슐은 드시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캡슐을 까신 다음에 섭취하셔야 돼요. 캡슐은 그냥 기호성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요. 그냥 캡슐을 까서 섭취하셔도 제품의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 밸런스 위든 이뮤니티 제품에는 살균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도 얘기합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눔 살균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색이 다른, 하지만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뮤니티 플러스는 어떤 제품일까요? 뉴트리키즈 이뮤니티 플러스. 저건 우리 아이 첫 번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균주만 보게 되면 HN019 균주가 들어가 있고요. 10억 균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만 생각하게 되면 좀 약한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뉴트리키즈 이뮤니티 플러스를 통해서 첫 번째 파고더 제품의 익숙함을 득하게 되면 바로 365나 이뮤니티 제품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만 생각했을 때는. 밸런스 위딘 W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을 위한 제품이에요. 균주를 보게 되면 더 제품의 특색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생존력과 정착성이 높은 균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통해서, 경구를 통해서 섭취했을 때 소화기를 거쳐서 항문을 타고 여성의 Y존을 거쳐서 여성들만의 소중한 기관에서 쉽게 정착하고 생존하면서 그 안에 pH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이너 헬스 케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남성이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결혼하셨어요? 이제 결혼한 지 몰랐어요. 와. 네? 아, 굴러가죠. 그러구나.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시구나. 아, 아, 어,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어느 남성 리더 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밸런스 위딘 365도 좋고 이뮤니티 좋은데 좀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뮤니티 플러스 먹었더니 애들 거 손댄다고 그렇게 혼났대요. 가격도 비싼데. 그래서 이분이 뿔이 나신 거예요. 그럼 니꺼 먹을래? 라고 해서 밸런스 위딘 W 드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섭취하셔도 됩니다. 섭취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죠. 근데 조금 더 좀 고민을 해보신다면, 제 NCFN과 LA14HN001의 경우에는 생존력이 극대화된 제품이에요. 보통 장이라는 것이 소장과 대장이 있잖아요. 근데 저 균주들은 장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주로 소장에서 서식하고 활동하는 균이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비피더스 균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지만 맛을 추구하신다면 저 제품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맛있어요. 저도 저거 좋아해요. 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였습니다. 네. 밸런스진 슬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별 인정형 균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복합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체내에서 체성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억제시키고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균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체지방 조절과 더불어서 장 건강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밸런스 위딘 슬림핏 제품입니다. 균주의 종류와 또 같은 균주라도 배합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능과 특색을 차별화돼서 느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 중에서 1월 4일 날 저희가 프로모션 첫 번째 옵션으로 진행되는 제품은 다음과 같은 옵션입니다. 앞서도 얘기 들었듯이 다 4만 원 이상 상당의 어, 추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본 제품 밸런스 위딘 패밀리 사이즈 2개를 구매하시게 되면 밸런스 위딘 365 미니 3개와 더불어서 엔자임 바이오 미니 1개를 증정하는 5만 1,000원 정도 상당의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나는 밸런스 위딘 섭취하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게 돼요. 그럼 뭐 섭취하세요? 저는 마이랩이 더 좀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이랩 프로모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진짜 민감하네요. 툭 넘어가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 키트 구매하시게 되면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 제품이죠. 대용량 4만 원 할인 바우처가 제공이 되고요. 엔자임 바이옴 미니 2개를 증정하는 프로모션 총 6만 5천 원 상당의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장 건강이 꼭 신체 건강이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새해에 맞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한 지식, 제품을 통해서 느끼시고 또 그 내용을 전달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모션 두 가지 종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간 많은 영상들을 준비했는데요. A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 리더 여러분들이랑 누구나 활용 가능하십니다. 한 번쯤 보시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실제로 내 몸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당신의 기억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억력과 관련돼 있는 부분 왜 한숨을 쉬세요 갑자기? 네, 또 두 가지 이유겠죠. 또 나왔냐? 이거 제품이 몇 개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음, 요즘에 어, 많이 좀 미디어에서 많이 나옵니다. 참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교육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제일 안 좋은 게 그 교육 자료 주제와 맞는 신문 기사가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제 교육 자료를 빛내게 하기 위해서 신문 기사가 나온다는 건 좋은 거겠지만 그 기사 내용 자체는 사실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별론데 이 기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지난주에 좀 회자가 됐던 게 바로 김창욱 교수, 우리에게 좀 익숙하신 분이죠. 그 분의 기사가 많이 떴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유튜브 채널 그 콘텐츠도 많이 만드는데 이분께서 요즘에 집 주소도 기억이 나지 않고 기억력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 보니까 알츠하이머의 의심이 된다. 50대 평균으로 인지 점수 결과가 70점 이상이어야 돼요. 보통 인지 점수 결과는 70점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1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회자가 됐고, 그러니까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다 틀렸다라는 거. 얼마 전에 또 이번 주에 또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아직까지 진단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억력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상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는 본인 입장에서는 다른 질병에 비해서 행복한 질병이다라고 얘기해요. 치매는 세상에서 본인이 가장 행복한 질병이래요. 좀 안 좋은 얘기죠.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본인은 하루하루 젊어지면서 아이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세상을 떠나는 질병이 바로 치매인데 그걸 바라보는 가족은 세상 큰 고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기억력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건강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관리하십시오라는 얘기도 꼭 덧붙입니다. 다른 질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위해서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기억력은 본인 플러스 가족을 위해서 관리하십시오라는 얘기 꼭 많이 합니다. 나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인지했을 때 고통스럽겠지만 인지하지 못하면 그건 고통이 아닙니다. 가족이 힘든 거죠. 자, 인지 능력 평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평가 항목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100에서부터 마이너스 7을 하는 거예요. 7씩 빼는 거예요. 100에서 7을 빼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100에서 7을 빼게 되면 70, 뭐야, 70이 나오면 안 되지. 100에서 7을 빼게 되면 93이 나와야 되고 거기서 또 7을 빼고 7을 빼고 7을 빼고 7을 빼고 쭉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서 막히게 되면 임시 점수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치매 검사할 때 그렇게 해요. 병원 가시게 되면 100에서부터 7을 빼보십시오. 라고 의사분께서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7단 외우는 거 되게 힘들어했고요. 구구단 중에 7단이 제일 어려워요. 4단과 7단이 제일 어려웠고 뭐 숫자에서 뺄 때도 7을 빼는 거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없는가요? 그런 방법도 있고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유추해 보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몇 달 전, 며칠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저는 어제 일도 기억하지 못해요. 어제 일도 어제 점심 뭐 먹는지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 못할 수 밖에 없어요. 저는 어제 저는 이 시간에 교육했거든요. 그 전날 이 시간에 또 교육했거든요. 점심은 맨날 김치찌개 먹거든요. 우리 내 의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억력이라는 것은 새로운 일을 했을 때 기억이 남는다. 그래서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매일과 같이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뇌는 구태여 똑같은 정보를 저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퉁 쳐서 그냥 교육했어.
너는 김치찌개 먹었어. 이렇게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새로운 자극을 계속적으로 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번쯤은 내가 며칠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 생활의 평범함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찾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 있고 요즘에 기억력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 전화 많이 하거든요. 상담 전화. 그럼 전화 이렇게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뭐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자료 보내드릴게요. 톡으로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막 찾아요. 막 이렇게 이런 경우 없으신가요? 네, 네. 이런 부분도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위험한 부분이에요. 제가 제일 최근 들어서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차를 코엑스 저희 본사잖아요. 지하 3층에 세워놓고 지하 2층에서 차를 그렇게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차가 없어가지고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막 땀이 뻘뻘 나면서 교육장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2층이 아니라 3층에 세워놨지라고 인지하는 순간, 그것도 제 스스로 인지한 게 아니라 애초에 그거를 찾으면 그 주차장 입구에 가면 계산하는데 옆에 자기 차 찾는 그 키오스크가 있어요. 근데 괜히 자존심 때문에 그걸 안 쓰다가 결국 찾다 못 찾아서 그걸 딱 찾으니까 3층이 아니라 2층에 차가 있는 거예요. 순간 그 화남 있잖아요. 그 화남 되게 컸습니다. 제 요즘에 그래서 기억력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화번호를 지금 내가 주변의 지인분들 몇 개 정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저희 와이프 거하고 저희 딸 거 외에는 제 사무실 번호, 구태 안 외워도 되는 제 사무실 번호를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게 되면 과거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 번호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삐삐 시절에는 20개, 30개 다 외우고 다녔거든요. 그만큼 뇌로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음.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또 방향 감각에 관련되어 있는 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뷔페 갔을 때 사람 많으면 음식 푼 다음에 자기 자리가 어딘지, 저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방향 감각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자고 일어났는데 내 머리맡이 과연 어느 쪽일까? 이 문 쪽일까? 내가 어저께 밤에 문 쪽에 머리를 두고 잤나? 창문 쪽에 두고 잤나? 인지하지 못할 경우. 좀 더 나가게 되면 제가 얼마 전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지방도 많이 가고 하니까 항상 택시를 타고 이동합니다. 새벽에 이동하다 보면 택시 탈 때 택시 안에서 이렇게 자요. 그러다가 차가 덜컹거려서 깨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집에 가고 있는 건지 사무실에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차 타고 가는 건지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요즘에 새벽에 나면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만의 문제였군요, 이거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말을 평소에 잘 하시다가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분들, 또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인지 능력 평가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언어와 관련돼 있는 부분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게 바로 혈행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인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이 참 묘하게도 혈행 건강이 의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과 거의 맥을 같이 합니다. 왜? 뇌 건강이라는 것 자체가 혈행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억력 저하의 원인은 뇌 쪽으로 흐르는 혈류의 흐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고, 그 뇌 쪽으로 흐르는 혈류의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이 요즘과 같이 실내와 실외의 기온 차이가 많이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혈행 개선에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억력 관련돼 있는 부분에 특히나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콜레스테롤 높다, 혈압이 높다, 중성지질 수치가 높다, 또 혈당이 높다. 이 요건들이 혈행의 가장 큰 문제거리 중에 하나예요. 이런 부분 좀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주변 분들 중에서, 가족분들 중에서 이 기억력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는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나에게도 올 수 있다. 유전적인 소인도 있기 때문에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런 부분 외에도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도 있어요. 이게 알츠하이머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사진인데요. 건강한 뇌 신경세포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끈적끈적한 물질이 껴있는 뇌신경세포에 비교를 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베타 아밀로이드 초록색으로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끈적끈적한 베타 아밀로이드가 결과적으로 뇌신경세포 간의 신호 체계를 교란함으로써 기억력을 떨어뜨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 기술로는 한번 발생한 베타 아밀로이드를 절대로 없앨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발생하면 그래서 없애지 못해요. 현대 의학으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성되기 이전에 그것을 막아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생성되기 이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첫 번째, 최근 들어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숙면을 취하라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게 되면 글림프계가 작동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글림프계. 일반적으로 신체에 있는 노폐물을 빼내주는 데 있어서 림프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뇌에는 림프계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럼 뇌에서는 어떻게 뇌에서 활용한 영양소의 찌꺼기를 배설할 수 있느냐? 사람이 숙면을 취하게 되면 뇌세포 간의 거리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뇌 척수액이 흐르게 되면서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뇌 밖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도 바로 글림프계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가수면이 아니라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 생성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원료가 은행잎 추출물이에요. 은행잎 추출물. 뭐 세포 실험, 동물 실험, 인체 적용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생성을 억제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인체 적용 실험을 통해서 기억력과 학습 효율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은행즙 추출물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헌 자료도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원료가 두 가지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중장년이 되시는 분들, 나 혈행 개선이 좀 필요해라고 하신다면 오메가3도 좋은 제품이겠지만 오메가3와 더불어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은행잎 추출물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런 은행잎 추출물이 포함되어 있는 징코엠 프로모션이 1월에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뉴트라이트 징코엠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라고 하신다면은 플라보놀 배당체가 34mg 포함되어 있는 순수한 은행잎을 주 원료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은행잎 추출물 제품 중에서 저 순수한이라는 문구를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은 흔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플라보놀 배당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34mg이 포함되어 있는 것, 또 더불어서 플라보놀 배당체가 과연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케르세틴과 캠페롤의 구성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뉴트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저 은행잎을 노란색 은행잎을 쓰는 게 아니라 푸른색 은행잎을 써요. 은행잎은 우리 기억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주는 건 노란색이겠지만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푸른색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푸른색 은행잎에 기본적으로 플라보놀 배당체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다양한 식물 영양소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료부터 꼼꼼히 챙기는 제품인지 플라보놀 배당차와 그 구성 비율 또 푸른 은행잎을 활용하는지 꼭 기억하신 다음에 선택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프로모션 일정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1월 중순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 있는데요. 징코엠 3개 구매 시 비타민 B 플러스 미니와 아세로라스 미니 그리고 오메가3 밸런스 미니 1개 총 42,000원 상당의 증정품이 제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제품입니다. 비타민 D. 앞서 얘기 드렸듯이 비타민 E가 최근 들어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비타민 D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10명 중 9명이 부족하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실제로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비타민 D 결핍 환자가 2017년 이후에 3배가 증가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선 비타민 D 결핍률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비타민 D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필수 비타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필수 비타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명 중 9명이 부족한 것일까? 비타민 D는 UVB라고 얘기를 하죠. 자외선과
콜레스테롤이 신체 내에 존재했을 때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물질을 우리가 비타민 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도의 위치가 비타민 D를 생성하기에 적합한 자외선을 쬐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비타민 D 결핍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또 우리나라 분들의 경우에는 종특인 것 같아요. 네, 종족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운동하러 나가시면서 온몸을 가리고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캡을 쓰시고 또 그것도 선캡도 모자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죠. 1년 내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 우리나라의 그 일광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낮냐면 영국보다 낮습니다. 영국은 햇빛이 잘 없는 나라예요. 그냥 그 나라는. 제 친구가 영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저한테 사진 한 장 보냈습니다. 여기 진짜 신기한 나라라고. 그리고 사진을 보게 되면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친구가 햇빛이 없으니까 영국 사람들은 햇빛이 나잖아요. 그럼 옷을 다 벗고 공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기하다고 창피함도 모른다고 그 사진을 찍어서 엽서로 보냈더라고요. 어. 근데 그런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일광 시간이 더 적다. 저 중동에 햇빛 쨍쨍 쬐는 나라 있잖아요. 그분들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 이게 종교적인 이유겠지만 이렇게 눈만 이렇게 보이고 나머지 다 가리잖아요. 그 분들보다도 더 햇빛을 쬐지 못한다. 이 신기한 거죠. 눈만 내놓고 다니는데 그분들보다도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더 낮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네. 특히나 겨울철 같은 경우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비타민 D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어떤 기능성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비타민 D라고 하면 칼슘의 보조인자로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칼슘의 흡수를 증진시켜주고 신장에서 칼슘이 소실되는 것을 막아주는 영양소야. 근데 앞서 얘기 드렸듯이 최근 들어서는 비타민 D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이건 비타민이 아니야, 호르몬이야. 신체의 모든 세포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최근 들어서 많이 각광받고 있고 또 비타민 D를 얘기할 때 항상 얘기되는 게 매체에서 활성형 비타민 D를 섭취하십시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활성형. 뉴트라이트 비타민 D는 다 활성형 비타민 D라고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D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 지금 보시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육 유지와 근육 회복, 면역력, 당연히 뼈 건강과 칼슘 흡수 등에 도움이 되고요. 또 잠재적으로 많은 문헌자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혈관계 관련돼 있는 부분에 당 대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또 두뇌와 인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 혈행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비타민 D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많은 근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비타민 D는 누군가를 보조하는 인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보조를 받는 영양소로 주의가 한 단계 격이 상승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섭취할 때 비타민 K와 함께 섭취할 것을 많이 권장을 해요.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로서. 그러면 지금 보시는 골밀도라든지 혈행과 관련돼 있는 부분, 또 갱년기 여성의 뼈 건강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이런 문헌 자료도 많이 나옵니다. 비타민 D가 지용성이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흡수율이 떨어진다. 그럼 지용성 비타민을 섭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같은 지용성 물질을 섭취해 줬을 때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삼겹살과 비타민들을 같이 섭취하면 기름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비타민 D를 섭취할 때 오메가3와 함께 섭취할 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요. 실제로 많은 문헌자를 보게 되면 이런 오메가3가 섭취했을 때 안정적으로 흡수가 돼서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문헌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나라 국민들이 혈중의 농도가 워낙에 낮아요. 10명 중 9명이 부족하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그 부족한 정도가 그냥 부족이 아니라 결핍 수준에 와 있어요. 한국인의 평균이 정상 수치보다도 혈중 농도가 결핍 쪽에 평균적으로 와 있다. 그럼 이 결핍을 빠르게 정상 범위로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니? 라고 하니까 문헌자료 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균 수치를 정상 수치로 올리려면은 최소 8주간
3,000 IU 이상의 비타민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라는 문헌자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출시가 될 면역도 캣살다운 비타민 D 고함량입니다. 어느 정도의 고함량이야? 앞서 문헌 자료에 얘기 드린 것처럼 8주간 꾸준하게 섭취했을 때 내 낮아질 대로 낮아진 비타민 D의 수치를 정상적으로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의 함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보면 면역도 캣살다운 비타민 D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함량 비타민 D 4,000 IU를 포함되고 있고요. 또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들이 같이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제품은 기존의 뉴트라이트 제품이 아닌 기호성과 편의성이 강조된 엔바이 뉴트라이트 제품이기 때문에 물 없이 간편하게 톡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입안에서 그냥 씹어서 섭취하시면 돼요.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톡 소리와 함께 안에 있는 액상이 툭 튀어나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 캡슐은 버리셔도 돼요. 삼키셔도 되고 그는 본인의 선택이십니다.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뉴트라이트 비타민 D와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비교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이 출시가 되게 되면 차별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비교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하나는 4,000 IU고 하나는 1,000 IU야. 하지만 섭취하는 방법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맛있게 푹 씹어서 섭취하는 거고 하나는 그냥 꿀꺽 삼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갈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좀 분류를 해보게 되면 비타민 D 결핍이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 빠르게 좀 비타민 D를 정상화시키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면역도 캔슬다운 비타민 D를 권장해 드리고요. 심각하지 않지만 꾸준하게 타블렛 형태로 섭취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뉴트라이트 비타민 D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비교점을 가지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프로모션도 역시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제품 한 보틀이 2달치예요. 가격이 3만 원이에요.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4,000 IU의 맛까지 있으니까 보틀 2개를 구매하시고 뉴트리 마린 오메가 3를 구매하시게 되면 아세로라스 미니 3개와 밸런스 위디 미니 1개를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1월 15일, 16일 정도에 아마 진행될 예정에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월과 1월 뉴트라이트 신제품과 프로모션 정보를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